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4월 18일 오후 6시 40분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좀 빠졌네요. 빠지고 비트코인이 빠진 거에 비해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자, 근데 어쩌겠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가 바닥에서 노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내가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 비중을 잘 조정을 해야겠죠. 주가가 높으면 비중을 적게 들어가는 거고 주가가 낮으면 비중을 높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 뭐 많이 빠진 종목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과연 많이 빠졌다고 해야 할까? 라는 의문점도 갖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는 우리가 굳은 살이 좀 배겨야 됩니다. 굳은 살이 좀 배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도파민이 별로 나오시면 안 돼요. 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자극시키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도파민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저 주가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똑같이 요동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지금 2천만 원에서 1억, 총 5배가 올라갔습니다. 500%의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억에서 약 10%가 좀 넘게 내려왔죠. 지금 비트코인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게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고 조정이어도 올린 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흔들림에서 제가 뭐 이것도 투자를 더 해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마이너스 30%가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내가 꼭 비트코인 캐시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그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굳이 비트코인 안 두고 알트코인을 매매를 합니까? 많이 올라가서 매매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떨어지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자기 클릭, 자기가 터치해서 산 종목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무지성으로 매매를 했다 해도 내가 리플을 사든 비트코인 캐시를 사든 솔라나를 사든 많이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비트코인은 별로 안 움직여 그래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빠질 때도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빠질 거를 알고 매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결과값은 누구도 밀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와가지고 클릭을 대시해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감정이 휘둘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감정 휘둘리는 거 그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느껴야만 다음에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혹여나 지금 물려 있더라도 내가 계산에 의해서 물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왜 주가가 고점일 때 왜 지표가 이럴 때 비중을 적게 들어가라고 하는지 이제는 알겠다. 이런 식으로 배워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개미와 개미랑은 다르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다르게 느껴야만 버는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이 느끼는 그 요동 감정 속에서 나도 들어간다면 그 사이 모두 다 잃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대한 그들과 멀리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요 정도까지 뭐 사담을 좀 하고요. 네, 비트코인 조용히 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황을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장투 없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라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4월달에 매수하신 분들은 물려 계시겠네요. 자, 이분들은 나머지 90% 현금을 잘 들고 최악의 최악까지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저번에 시황에 전달해 드렸던 건 3거래일, 즉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다가 하루 만에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양봉이 두 개가 떴는데 이 양봉 앞으로의 캔들이 이 음봉을 다시 장악하고 나서 4시간으로도 그려드렸죠. 4시간으로도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왼쪽 고점 근처까지 도달했다가 눌려주는 이 시점에서 쇼볼을 볼 때만 매수를 해라. 그렇죠? 그러면 저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단타 하시는 분들, 스윙 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 비트코인에 맞춰서 알트코인을 매매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르면 하지 마라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수렴을 보고 매매를 했다 해도 어떤 자리에서 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수 안 해. 그러면 안 들고 가면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날봉 4시간 다 안 좋습니다. 자, 4시간만 보더라도 지금은 에너지가 완전 바닥권으로 진입해 버렸어요. 반등은 할 수 있고요. 과매도권에 왔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날봉을 보시면요. 막내는 많이 내려갔지만 큰형과 둘째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다시 살려서 올릴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자리는 이미 추세를 아래로 깼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강세장의 조건도 이제는 깨진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이 채널은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4월 중순, 5월 초에 1억 7천이든 1억 2천을 가는 모습은 없어진 겁니다. 새로운 그림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 팔고 떠나야 되냐? 아닙니다. 일단 스윙 하시는 분들은 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스윙 또한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평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6천만 원 아래이시겠죠? 그분들은 이제 정리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단가가 6천만 원 이하고 스윙의 전략을 갖고 있다. 장투 아닙니다. 장투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스윙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저는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기준이 거의 다 와갑니다. 그래서 팔아야 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큼은 제가 톡방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스윙이라 해도 비트코인이 1억 2천, 1억 7천까지 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스윙 종목의 평단가가 6천만 원 이하지만 손해를 보고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봉을 또 쪼개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추세는 단기 추세는 요 수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 수렴을 보고 얘가 위쪽으로 갈 건지 아래쪽으로 갈 건지를 보면 된다. 그래서 마진하신 분들은 쉽다. 올라가면 롱, 떨어지면 숏. 그렇죠? 어느 정도 로스를 잡고. 근데 그들이 위쪽으로 올리는 척 하다가 수렴을 아래로 다시 꽂아버렸어요. 저번 시황에서 보여드렸듯이 네 번째 지지 라인이 너무 짧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황에 전달해드렸던 전략을 이야기해드렸던 거죠. 자, 그들의 이 네 번째를 깨고 다시 살리는 척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지킨다가 아니라 지켜야 될 자리들을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다시 고점을 이으고 그에 맞게 저점을 이으면 채널이 간단히 나옵니다.
1대1로 또 이어보고요. 또 한 번 더 이어보고. 좀 크기가 얼추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어봐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깨졌고 아래로 밀어버리는데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지켜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요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즉 8천만원 정도죠. 8천만원대를 지켜주지 못하면 7,500까지도 깨질 수 있고요. 6,500까지도 깨질 수도 있고요. 그 이상 5,000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마이너스 50%가량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생각하셔가지고 정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윙 하시는 분들. 자, 장투는요 정리 안 하셔도 돼요. 3월달에 했든 4월달에 매매를 했든 2024년도 5,800에 매매를 했든 2022년에 4천만원을 매매했든 안 파셔도 돼요. 장투라면서요. 그렇죠? 끌고 가시면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 지금 지켜준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보조지표로 봤을 때. 그 바닥을 찍어보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지,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려오지 않고 올라갔다면 그 자리에서 또 베팅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은 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그렸던 이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위쪽 고점을 1, 2, 3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다가 눌리게 됐을 때 그때 보조지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월, 이미 4월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5월 초쯤은 돼야, 4월 말일부터 5월 초쯤은 돼야 요 놈이 위치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장을 다 씹어먹고 그냥 급등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강세장이 깨지지 않는 조건을 분석했듯이 지금의 비트코인의 자리는 올라가든 박살이 나든 횡보를 하든 기다렸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아래쪽을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래쪽으로 돌렸으니까요. 그러면 왜 장투는 팔지 말라고 할까? 저는요, 이전에도 계속 전달해 드렸지만 저를 믿기보다는 지표를 믿습니다. 근데 지금 지표를 볼 때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의 막내는 지금 고점 자리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둘째도 고점 자리에서 헤매고 있고요. 큰형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 되냐?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이지만 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힘이 세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힘이 셉니다. 그 힘의 차이는 저는 보통 2배가 넘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제일 힘이 약한 애는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요. 둘째는 고민. 근데 제일 센 놈이 뭐라고 해요? 난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는 어느 정도 보조지표가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막내는 내려가고 싶고 둘째는 버티고 싶고 큰형은 올라가고 싶다면 확률적으로 얘는 최소한 내려가더라도 반등을 하겠다. 즉 만약에 이 시장이 정말 무너지더라도 패턴을 만들고 빠지겠다. 최소한 더블탑 정도, 정말 더 최악으로 내려가더라도 N자 패턴을 만들고 빠지겠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힘센 놈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보라돌이라고 표현할까요? 텔레토비 다 아시죠? 보라돌이가 위쪽을 가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뽀가 내려가고 싶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도 올라간다. 내려도 올라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구간에서는 최악의 패턴으로 하락한 이후에 더블탑을 만들지 않는 이상 흔들린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전제 조건으로 갖고 알트코인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저번 시황에서 모든 코인들이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그 수렴이 올라가는 척했다가 빠지는 놈들이 있었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수렴하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잠깐 보더라도 이 수렴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떨어졌어요. 뭐 아쉽죠, 어떡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매매를 멈춰야 되냐고요? 아니요, 저는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알트코인들. 비중은 당연히 고점이면 맞게 사야 되겠죠. 지금 잠깐 켰는데도 니어 보세요. 패턴이 아래로 빠졌지만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그럼 내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으면 요놈이 다시 올라가서 돌파를 해서 왼쪽 고점 자리까지 다시 와서 눌렸을 때 이 추세를 지지를 받으면 양봉이 뜨면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최소 고점이나 여기나 여기 이런 곳에서 1차, 2차, 3차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요 에너지는 한 파동이 더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니어를 내가 만약 맥시멈을 봤을 때 33,000원까지도 봐도 되겠어. 그 큰 그림을 깔고 가면서 단기 파동을 분석해 가지고 비중을 줄여주거나 더 매수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요 정도가 오늘 전달해 드릴 시황입니다. 오늘 분석도 분석이지만 사담이 길어지는 이유는 사실 그래요. 계속 아마 공감하실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계속 이 시장에 있으면은 절대 내 감정이 크게 요동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지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파민이 망가졌다. 웬만한 큰일이 아니고서 감정이 별로 안 나와요. 꼭 이 가상화폐 주식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 좋지 않다고 봐요. 사람이 그래도 그런 감정의 요동이 있어야 되는데 뭐 부처가 된 것도 아니고 이 투자판에 있음으로써 요동이 없어졌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또 좋다고 제가 또 말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 쪽에 있을 때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안 흔들려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어떻게 안 흔들리냐, 돈 갖고 투자를 하는데. 그러므로 내 투자 상황을 정말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질문을 하시고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 투자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이 돈이 정말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해도 안 빼도 되는 돈인지 정도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 수까지의 돈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시간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자만 장투든 스윙이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타로 초고수야. 그러면 상관없죠. 이미 여기 저도 없겠죠. 단타로 매일매일 단타 쳐가지고 빌딩 사고 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력이 되면 내 투자 상황이 초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자기 투자 성향 그리고 내 상황, 시간에 대한 이해, 돈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하면 할수록 저는 이 투자판 또는 트레이딩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스윙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스윙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이다. 만약 제가 만약 정리를 한다면 톡방에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장투는 저는 여전히 1억 7천을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전달해 드리고요. 시장이 좋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 좋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욕심을 덜어내고 냉정하게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 내 평단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비중을 잘 조정해서 하시면 어차피 지금 벌어가지고 요액만 바라는 사람들은 결국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해야 내 계좌가 조정 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절대 일자로 올라가는 계좌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천천히 올라가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어차피 좀 횡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시황이 틀려서 비트코인이 뭐 1억 2천까지 갑자기 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